자, 보십시오. 자, 그런데 그 언어를 이 애가 못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되었는데도 지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버려요? 울어버려요. 울어버려요. 이제 배고프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 배고픕니다. 밥 좀 주세요. 네. 아, 어디에, 이 식당에, 그러니까 이태리 식당이나 프랑스 식당에서 제가 너무 답답했던 순간이 뭐냐면 너무 좋은 식당에 간 거예요. 네. 남자 둘이서. 그러니까. 상당히 의심하더라고요, 저희를. 네. 음흉한 영화 하시는 분하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또 그 사장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네, 그냥 저는 아니거든요. 아무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다 고르는데 메뉴판을 보는데 되게 여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리인지 몰라도 뭐가 들어갔는지는 다 알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토마토 들어갔습니다. 토마토. 제가 토마토. 속으로 토마토는 나도 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토마토라고 써있게 있죠, 거기. 네, 토마토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토마토. 한국이나 여기 프랑스나 거기나 토마토는 다 똑같으니까. 토마토예요. 다 토마토. 네? 근데 나머지는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뭐 감자를 으깨고 뭐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설명들이 그렇죠. 이렇게 외국 나와 식당에 가면 있겠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랬는 줄 아세요? 사장님이 알아서 시켜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 먹고 싶은 걸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안 먹으니까 이제 그분이 다행히 좋은 친구니까 제가 이제 생선 날거를 잘 좋아하지 않거든요. 선생님 날거 좋아하세요? 저도 뭐 그렇게 그다지. 원래 날로 먹던데. 근데 저 이제 날거 잘 안 먹거든요. 다른 건 날로 먹. 그래서 고기를 그럼 나는 먹겠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계속 그런 고기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고기류 뭐 먹으십시오. 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 여행이 왔으면 프랑스 음식이 뭐가 뭔지를 알아야 고르는데 모르니까. 네. 모르면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맞아. 삶은 알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삶을 먹어볼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떤 메뉴를 줄까요? 당신 삶에.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먹는 거요. 네. 네. 그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가 먹고 있는데 주문을 하니까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삶의 맛은 아주 좋고 비싼 거를 먹는 거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음식을 먹는 거에 삶의 전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비싸고 좋으면 더 좋겠죠.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삶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고르지도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여기에 그 음식은 무엇인지를 이제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냥 비싸고 그렇죠. 제일 좋은 걸 이렇게 하게 돼요. 저희의 한 행태를 다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까? 코스 요리를 시켰습니다. 코스 요리 주십시오. 그런데 딱 보니까 저희가 안 좋아하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계속 사진만 찍었습니다. 먹는 음식.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저희를 아시아에서 온 음식 저널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계속 찍거든요. 나이도 많이 처먹은 놈들이 음식 나오면은 뭐 사진 10대 찍고. 소녀, 뭐 여대생도 아니고 막 이렇게 찍고 뭐 사진 찍다가 이렇게 이거 하고 또 참 모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랑스 가서 프랑스를 즐겨야지. 이거 왜 합니까? 그리고 여자들 화장실에서 바람은 왜 넣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거 막 하기 뭐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딱 결심을 했어요. 한국 돌아가면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맞아요. 그런 경험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라도 이런 외국에 와야지. 그리고 혼자 탁 뭔가 거닐기도 하고. 언어를 모르면 길을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디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지점, 그 숙소의 간판이 멀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언어를 모르면 삶이 온통 불안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내 출발한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또다시 두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삶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과
소통이 안 됩니다. 대화할 수도 없고. 네. 그저 하는 것은 디스카운트 오케이입니다. 디스카운트 오케이? 나 세일? 안 사. 안 사. 나 세일? 안 사. 안 사. 뭐 이 정도지 삶의 폭이 엄청 좁아지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서 단지 그냥 비싼 음식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비싼 호텔에만 자려고 그러고 비싼 차만 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포프리 쇼는 뭐 하는 쇼냐고 물으면 전 삶의 언어를 가르치는. 저희가 함께 이야기 오. 나누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우러 영어 학원 가는 것처럼. 그렇죠. 어. 그리고 어쩌면 이때까지 저희가 살아오면서 제가 외국을 나가서 제 삶이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제한됐던 것처럼 제한됐다면 그리고 영어를 모르지 않습니까? 알려진 관광지만 갑니다. 맞아요. 맨날 네. 책에 나오는 대로. 책에 나오는 데만 갑니다. 네.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인데요. 필리핀 아니고요. 제주도인데요. 제주도에 정말 좋은 것은 관광객들이 안 오는 곳입니다. 어느 곳이나 관광객들이 안 오는 그들만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전 그런 곳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돈보다 먼저 필요한 건 전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삶에 있어서 남들이 다 가는 직업만 생각합니다. 맞아요. 의사가 좋대. 좋죠. 변호사가 좋대. 그러니까 좋죠. 또 거기 좋죠. 근데 세상에는 그런 알려진 관광지 말고 아주 깊은 산속 옹달샘과 같은 신비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게 진짜 프랑스구나. 아, 사람들은 다 두오모 성당만 뭐라고 생각하는데 두오모 갔는데 성당 한 3초 보고 놀래고 계속 페루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하늘로 날리는 장난감을 계속 날리면서 그거 사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프랑스 백 똥. 와. 짜가 안 사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그 며칠 있어 보니까 내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그 돈을 들이고 왔나? 맞나.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건 진짜 프랑스인데. 그렇죠. 이렇게 알려진 몇 개 성당 말고 난 진짜 프랑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관광객이 먹는 음식 말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건 저희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 이전에 언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어. 그러니까 너무 삶을 관광지처럼 뭐 대표적인 직업 몇 개, 맞아요. 뭐 대표적인 대학 몇 개. 뭐 대학 몇 개, 예. 대표적인 차 몇 개, 몇 개. 대표적 동네 몇 개, 그런 걸로 사람의 삶을 한정 짓는 것은 80년 동안 사는 한 번밖에 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엄청난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너무 아깝게 우리의 인생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네요. 그러면 그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언어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는 어쩌면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어 하고 실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언어를 그만큼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사실은 실망할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근데 영어 학원에 돈 쓰는 것만큼 그 삶의 언어를 배우는데 어쩌면 돈을 안 썼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영어는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아닙니다. 영어는 어떻게 해야 좋아지죠? 계속 실패해보고 네? 틀려보고.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영어 안 배워요. 왜 안 배워? 했더니 영어 쓸 일이 없어요. 영어를 배우면 영어 쓸 일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애누리라는 말은 안 쓰겠죠. 그렇죠. 네. 운전면허를 31살, 32살에 땄습니다. 음? 매우 늦게 딴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던 여성처럼 네. 또 오늘 제가 이게 희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32살에 면허를 땄습니다. 사람들이 왜 면허 안 따냐 그러면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운전할 일이 없다. 없어요. 차가 없다. 그리고 차도 없어요. 없다. 근데 놀라운 건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할 일이 생기고 차도 생깁니다.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 첫 차가 에스페로라는 차였습니다. 오. 45만 원 주고 샀어요. 오. 제 스쿠터가 50만 원이었는데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45만 원짜리 차도 있다는 걸.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차를 의정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N이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N. 그래서 기어를 N에 놨는데 차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왜 이런 거지 같은 차를 팔았냐고 그랬습니다. 지금 차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10만 원 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제 말발에 눌려서 10만 원 돌려줬습니다.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N에다 놓고 계속 악셀레이터를 밟았더라고요. 야, 35만 원에. 35만 원. 그리고 제가 그때 성악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달동네에서 레슨하는데 그 핸드폰을 진동에다가 놓고 레슨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차 뺀다고 안 빼준다고 계속 전화해서 그렇죠. 기분이 나빠가지고 트럭으로 제 차를 긁으면서 뒤로 받아버렸습니다. 어머. 그래서 차가 드렁크가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여기를 묶어가지고 이게 달고 다니고 아저씨가 기분 나빠서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저씨 반 저 반 물어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고 견적 물어봤더니 트렁크하고 뒤에 범버해서 110만 원 나왔습니다. 35만 원짜리 차에. 35만 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2주 하고 그 아저씨한테 50만 원 받고 그 차 폐차했습니다. 와. 오. 어쩌면 삶은 이렇게 다양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으면서 운전을 지금 전 지금 운전 제가 봐도 좀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속도를 막 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김기사처럼 잘 몹니다. 강의하다 안 되면 기사할 생각도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돈 있는 분 저 좀 써주세요. 네. 근데 운전 면허를 따니까 운전할 일이 새고 차도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삶의 언어를 배우면요. 새로운 세상을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은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영어를 배웠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렸겠죠. 전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영어를 배워서 꼭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업에 갔는데 기업에 이제 외국 연구원들이 계신데 있죠. 제 얘기를 듣고 웃더라고요. 오. 제가 호로라고 하니까 웃더라고요. 아, 이게 세계적인 언어구나. 호로. 호외. 호로 외국인. 통하고 막 자기가 웃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국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영어권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일본도 일본어를 좀 배워서 일본 사람들한테 해보니까 통하더라고요. 일본 사람이 웃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 아시는 분이요. 그래가지고 그래. 새로운 세상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돈 이전의 언어다. 그리고 마지막 꼭 하나 더 추천하고 싶으면 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건 돈인 것 같지만 용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용기 있는 자가 누구를 차지한다고 했을까요? 미인을 차지한다. 미인을 차지한다. 여성분들 이제 왜 내 남편이 용기가 없는지를 아시겠죠? 왜 이 새끼가 비리비리 하고 하는 거 쉽게 인정하기가 싫은데. 어영부영 하고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용기가 없는지. 그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확인하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거울을 한번 더 켜보시고 냉정하게 자꾸 남편 용기 없다고 하지 말고. 그거 아니거든요. 용기가 있었다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분은 호여.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그럼 미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쁜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미인은 의미와 재미입니다. 그 미자가 그렇죠. 의미와 재미. 여러분 재미난 사람 봐보십시오. 단호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맞아. 딱 쳐야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는 단호함의 매력을 기본적으로 느낀답니다. 뭐 선물 같은 거 사줄 때 단호하게 사줘야 될까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탁 단호하게. 널 위해 샀어. 딱 바나나 맛 우유야.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깔 때도 단호하게. 네. 그럼 이건 뭐지? 저 짐승은? 저 무식한 건 저 뭐지? 저 무식한 저. 야, 손에 낀 때는 뭐지? 근데 왠지 맛있는 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빵 터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끌리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고 파탄 나는 거죠. 결혼은 착한 남자하고 해라.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연애는 나쁜 놈하고 하고 결혼은 착한 놈하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anyway,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개그도요. 단호할 때 개그가 됩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안 웃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쭈삣쭈삣한 사람이에요. 어영부영. 쭈삣쭈삣. 쭈삣쭈삣. 네. 무리수도 딱 치면 웃겨요. 근데 되게 쭈삣쭈삣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자꾸 생각하는 사람. 맞아. 네.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여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여자 이 여자 엄청 미인인데 남자친구 있을 거야. 저 여자 엄청 미인이자.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네. 저 여자 엄청 웃는 거 봐. 완전 예쁘다. 안경도 김구 선생님 안경이고. 완전 클래식이야. 막. 그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네요. 예를 들어. 그건 예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저 여자는 엄청 진짜 대단할 거야. 진짜 남자친구도 엄청나고. 맞아. 저 여자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진짜 학벌 봐. 엄청 좋잖아. 근데 사실 그런 여자일수록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정작 없어요. 왜냐? 아무도 접근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왜 남자친구가 없는지 그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 저 정말 오해 소지를 그렇죠. 남기지 마세요. 그게 제가 지금 희망을 찾으셨거든요. 네, 자꾸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돈도 없고 성격 파탄. 그러니까요. 그리고 몸 그린벨트 묶인 거 이런 거. 우면산 산사태 이런 거 안 돼. 그리고 곧 용기 없는 남자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난개발하고 안 돼.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재미있는 삶을 살겠어? 우리 집은 맨날 재미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맞아. 의미 있는 삶을 살겠어? 나는 그런 삶은 못 살 거야.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산 대로 살겠지. 인간 뭐 그렇게 살다 뒤지는 거지 뭐. 삶이 별거 있나? 맞아. 재미난 삶은 저런 사람들이나 사는 거야. 누릴 사람들만 누리는 거야. 그렇죠. 복도 많은 년들. 남편 잘 만나가지고. 맞아. 완전 좋겠다 진짜. 남자가 용기도 엄청 있고 사업도 잘하고. 나는 용기라고는 락앤락밖에 없네 진짜. 이거 엄청 할까 말까 하다 제가 했는데 지금. 할까 말까 고민했죠. 근데 오종철 선생님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좋아해요. 좀 떨어져요. 동네 형. 학교 몇 년 꾸는 형 있잖아요. 공부 못하고 막 동생들이 띄워주면 좋아하는 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형 스타일. 자, 그러니까 봐보세요. 나는 그런 세상을 못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용기가 점점. 그러니까 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용기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인간이 용기가 생기냐면 전 크게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용기 있는 자를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아주 작은 용기가 서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맞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사랑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서울여대에 그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이제 장군의 딸이 있었어요. 장군의 딸. 아버지가 해군 장교예요. 와.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들이 군대가 안 갔다 온 애들은 자기한테 접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그러겠죠. 군대는 다녀왔나. 해군 장성인데. 그렇지. 딱 딸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둘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네? 두 분이 만난 지 얼마 됐어요? 5개월 정도. 계속 만날 거예요? 5개월. 지금 막 엄청 호르몬 나올 때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되게 용기 있을 때죠. 뭐. 그렇죠. 조금 있으면 엄청 비굴해져요. 그렇죠. 네. 근데 자 봐보세요. 그럼 남자친구가 딱 데려왔어요. 그럼 아빠가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장군인 아빠가. 자네 군대는 갔다 왔나?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군대 갔다 왔어요? 어디 있었나? 어디 있었나? 전투경찰. 전경. 정경이었군. 안 되네.
호루라기 불었나? 이런 정경.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쫄잖아요. 아, 난 방이. 예? 방이. 이번에 같이 여행 간 분이 제가 근데 어디 갔다냐 했더니 뭐 공군에 있었다는 거예요. 공군에. 공군에 있었어요. 뭐 제8 전투 비행단 막. 뭐 공군에 있었더니 공군 방이었는데 거기서 머리 깎는 데서 머리 깎고 막 있는데 그게 무슨 공방이야. 대공포로 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냥 어처구니 없어. 무리수를 엄청 많이 던진다니까요. 자, 근데 봐보세요. 자긴 방이 나왔어요. 난 방이도 병과도 이발소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 여자친구 아빠는 해군 장군이에요. UDT 막 대령. 그러면 남자가 쫀다고요. 그렇겠다. 근데 언제 이 남자가 용기가 나는 줄 아세요? 그 여자를 사랑하면 딱 용기 있게 얘기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랑하면. 자네 뭐 방이는 뭐 방이가 돼가지고 우리 딸이나 지킬 수 있겠나? 아버님, 따님의 머리는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방이! 아버님 머리도 깎아드릴까요? 평생 따님의 머리는 제가 깎겠습니다. 바리깡으로. 예전에 이거 씹히면은 엄청 죽어요. 뻥 뜯어지는 거 있어요. 완전 나쁜 거. 폭탄머리. 잘 갈아야 되는데. 인간은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 삶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근데 인간이 언제 어떻게 완벽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용기를 내려면 용기 있는 자를 보든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근데 사랑하기의 전 단계가 전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근데 소망하는 거죠. 저는요, 언제 이런 무대에 대해서 소망하는 게 생겼냐면, 그 16살 때도 그랬지만, 대학 들어와서 선생님들이 지휘법에서 지휘를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이제 딱 합창단이 딱 있잖아요. 그럼 딱 표정이 이래요. 그렇죠, 다들. 웃다가 엄청 갑자기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얼굴 표정이 막, 아까, 웃다가.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죠. 합창단들이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합창단을 데리고 해야 할 노래는 지금. 핸델의 메시아, 우리를 위해 하나이 나셨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노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지금 이 표정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지휘자가 있어요. 딱 해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럼 이렇게 해요. 플랫. 경희대가 다 그렇지. 그분 서울대 나온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속으로 저런 개쉐이가 총 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이 기분 나쁘면 음정이 올라갈까요? 더 플랫 될까요? 더 떨어지죠.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샵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탁 지휘자가 오시더니 그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철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철이 바뀌어서 가을에서 긴 옷을 꺼내 입었어요. 그랬는데 긴 옷을 꺼내 입고 바지에 손을 넣는데 종이가 만져져요. 순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자, 이렇게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기가 나셨는데 이제 할아버지도 나오고, 그것도 10,000원권 여러 장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리고는 진짜 실제의 예술의 전당에 공연을 하러 딱 갔는데 지휘자가 딱, 사람들이 얼잖아요. 맞아요. 긴장하고. 근데 이제 지휘자가 이렇게 탁 나오죠. 근데 지휘자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탁 이렇게 하면 악보를 올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면 펴는 거죠. 탁 하더니 이제 친구들이 다 막 수백 명이 긴장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200명 이렇게 싹 웃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객석에서는 저 사람 내가 저 노래 엄청 감동적인가? 왜냐면 전부 다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5만 원. 우리를 위해 남편 돈. 잘 됐다. 이렇게 하니까 노래 자체가 완전히 근데 저는 그 지휘자를 보면서 합창 단원이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멋있다. 어쩜 저렇게 사람을 끌어낼까? 저 사람 마술사다, 마술사. 네. 노래를 마술처럼 사람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 감히?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근데 놀라운 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싶다고 해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바로 되면 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이걸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반드시 안 되는데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인간은 좋아하는 게 있고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좋아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페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보상을 하죠. 네, 좋아 보이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페이는 하지 않아요. 근데 페이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페이를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눈물, 네. 자기의 땀,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반복, 이걸 반드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좋아 보이는 거는 엄연히 그렇죠. 다른 거군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정말 좋아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반복하고 저희는 무언가를 지불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본인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으면 주위 사람한테 도움 좀 받으세요. 재미없는 사람은 재미있는 사람하고 노시고요. 용기 없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근처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탁월한 사람을 봐야 자기도 탁월해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을 보는 그 누군가는 또 탁월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삶의 언어가 풍부해지고 맞아요. 인간의 보편적 약속을 알기 시작하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 넓은 세상과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남을 도와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꼭 하십시오. 이건 정말 좋은 사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탁월한 사람들의 책과 방송과 여러 가지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자주 접하시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습이 딱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꿈꾸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방금? 엄청 맛있습니다. 네, 엄청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세요. 얘가 타이밍에 맞춰서 오네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자 저희 아까 김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포프리 쇼는요 그 삶의 언어를 배우는 곳이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관문이 완벽하지 않아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해봐야 된다는 거. 아이가 모든 말을 배워가지고 엄마한테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면 틀렸는데도 엄마가 얘기해 주죠. 그렇죠. 얘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장난다 우리 아들. 대가리 박어. 네. 그러면 대가리 박으면서 애가 하면 되죠. 거죠. 네. 처음부터 어떻게 완벽하게 합니까? 맞습니다. 네. 자, 쭈뼛쭈뼛 하지 말고요. 우리 한번 용기 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는 그 용기와 또 우리 삶의 언어 함께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창욱의 포프리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